띵 하면서. 자, 오늘은 포도를 할 거예요. 포도를 하는데, 포도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놓고 하면 좋겠지만, 포도에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인데 다 검거나, 우리가 포도하면 무슨 보라색으로 생각하는데 보랏빛도 있고 뭐 청빛도 있고 푸른빛, 녹색빛도 있고 종류가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근데 포도 송이를 그린다는 것은 이 알알이 모여서 덩어리를 표현해 본다. 그리고 과일을 그릴 때는 맛있게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잎사귀들도 다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 수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밝은 거, 약간 녹색빛, 얘는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진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3개씩 하나씩 이제 낱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뭉쳐지면 조금 소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채색이 들어갔을 때 얘는 번짐이 많은 것, 얘는 덩어리 표현이 좋은 것, 얘는 실제 사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낱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낱개 포도죠. 이게 지금 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해놨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다른가 보면, 스케치는 살짝 했어요. 스케치 할 때도 떨리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한 번에. 스케치가 켄트지와 다른 수채화 용지는 이 결이 많으니까 이 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케치는 되도록이면 흐리면서 작게가 아니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조금 찌그러져도 인공물이 아니니까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스케치는 이 정도로 했던 거고요. 얘는 밑에다가 반사광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반사광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덩어리를 조금 나타내주고 싶을 때 밝은 거, 중간 톤, 어두운 톤, 다 반사광, 이런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먼저 칠하고 나서 물을 칠하면 종이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밑에는 젖어 있고 위에는 안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칠하면서 하니까 강하고 밑으로 갈수록 흐려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덩어리 되는 방법의 다양성인데, 여기서는 위에를 먼저 칠하고 나중에 칠한 거예요. 여기다가 색깔도 넣고. 포도는 오묘하게 자세히 보면 빛깔들이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색상을 다양하게 내면서 하나로 뭉쳤을 때 새 덩어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3개를 따로따로 하고 그림자만 처리가 돼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릴 때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가 수채화를 물로 표현을 하고 색채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하고는 싶은데 좀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짐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동그라미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음이 이제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색깔을 설정을 하고, 자줏빛으로 하셔도 좋고 푸른빛으로 섞으셔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과일을 맛있게 그릴 때 처음에 중요한 게 외곽이 오돌도돌하지 않게, 얘는 오돌도돌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건데요, 하이라이트, 하얀 부분을 남겨주는 게 좋아요. 예쁘다는 것은 각지게 모양을 막 하는 것보다 이 동그라미의 균형에 맞춰서 이 모양을 동그라미하고 흘러가는 방향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쑥 눌렀어요. 맑게 그릴 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색감을 넣고 싶다, 조금 더 덩어리를 넣고 싶다 하면 젖어 있을 때 쓱 흡수가 자연스럽게, 이게 번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경계가 되게끔 되면은 시간을 잘 이용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 이용이 안 되었을 때 얼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젖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분 좋은 방법이 또 싹 물을 칠해서 내려가게끔.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는 번짐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포도가 막 그 당분이라고 하나? 그런 게 위에 막 있잖아요. 하얀 표현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수채화를 하고 있는데 예쁘게 칠한다 하고 그 다음 단계 발전되어 갈 때는 번짐을 유도하고 이용하는 거. 근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개인 기준이니까. 이럴 때 다시 싹 칠하면 없어져요. 이제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여드리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까 위에 색깔을 넣었던 거 젖어 있을 때 지금 넣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젖어 있을 때는 뭐가 돼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말러갈 때 아니면 바짝 말랐을 때 이 차이들이 있는 거고, 수채화는 물을 다루니까 우리가 물을 다루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종이가 오글오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종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아까 다시 한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를 남기는데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있을 때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게, 지금은 약간 더 검은빛으로 했죠. 자, 밑에다가 얘는 중간까지 내려오고 밑에까지는 안 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물이 고여 있지요. 고여 있어요. 고여 있고 반 정도 칠했어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마음에 들어, 그럼 이것도 포도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넣고 싶다 하면, 이럴 때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섞이는 정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중색으로 넣고 싶다, 조금만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가면서 색깔이 섞이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는 쭉 발랐죠. 발랐는데 여기 이거 괜찮은데, 그럼 조금 더 다른 색깔을 넣어볼까?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실험하면서 모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그 안에서 그걸 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채화는 종류가 하면 할수록 경험이 남는 거라서, 그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자꾸 알으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 자, 또 한번 이번에는 약간 붉은 계열을 섞을게요. 조금 붉은 계열을 적포도처럼 했고, 여기서는 또 알맹이를 탱글탱글하게 했어요. 이럴 때는 옆에다가 살짝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랑이 아니고 보라에 대비되는 색은, 반대되는 색은, 보라의 반대는 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랑인데 여기에 노랑을 넣어볼게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노랑을 하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쓰고 그림 안에서 어우러졌을 때 그림을 일부러 화사하게 만드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포도를 하지만 포도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도 넣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동그라미가 그렸으면 넘치지 않게 하는 연습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물을 더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물만 칠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의 집중력을 쫙 쓰고 하면 엄청난 성취감이 오는데, 내가 그림 안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해놓은 거에다가 물을 톡톡톡톡 칠했죠. 그러면 하나의 빛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종이를 쓰실 때 수채화 종이의 전용을 쓰니까 이런 번짐이 가능한 것들이고, 자, 지금 여기서도 다시 물을 또 조금 하면 밝은 빛깔을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씩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젖어 있는가 알 수 있는가는 저렇게 보면 젖어 있는 강도가 있어요. 남이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그 포도 송이들이 여러 개가 뭉쳤을 때 되게 이쁘겠죠. 그 사이에 나중에 그림자만 해주면 얘가 알이 뭉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들에 조금 확장이 된, 변화된 것들이죠. 빛 받았을 때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방법들. 지금 보면 이럴 때는 푹 하면 안 돼요. 조심해가지고 조금씩 물 번짐을 이용해서 수채화 맛을 주는 거. 번지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수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하면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바짝 말랐어요. 여기서도 마음에 들어. 근데 나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 하면 바짝 마른 거는 만져봐야 돼요. 안 만지고 그냥 보기와 다르면 얼룩이 될 수 있으니까 바짝 말랐나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좀 단단하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위에다가 덧 붙여서 덧 그대로 하는 방법으로 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채화는 수정이 어렵다, 그 순간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더 단단해졌죠? 이제 무슨 구슬 같기도 하면서 무게감이 있어진 거예요. 얘는 영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금 여기다가 여기 노란색 있는 것처럼 이쁘네 하면 노란색도 살짝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 이상해 이런 마음보다 요거 하나 조금 해봤네, 터득했네, 이런 마음으로 긍정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얘가 알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물체와 그림자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 그림자는 무슨 색으로 했어요? 이거하고 좀 어울리는 푸른빛으로 했어요. 근데 바닥에 있다면 바닥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지나면 돼요. 바닥이 황토색이면 갈색, 그림자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물체하고 어우러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얘네들은 낮게 연습이긴 한데 추가해서 그림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림자는 시작되는 부분이 제일 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자의 단계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여기서 조금 수채화 물맛을 더 내고 싶다면 물만 살짝 축이면 싹 번져가면서 이뻐지는 거예요. 자, 오늘 포도 잘 해보겠습니다.